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는 세계 BTS 주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믿기 힘든 뉴스들이 연일 쏟아졌는데요. 저는 세종대왕이 살아있다면 네. BTS의 성공에 누구보다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부모님이 아니실까요? 네. 세종 임금님은 일단 음악의 조예가 깊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글을 창제한 직후에 만든 작품도 모두 노랫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용비어청 가, 노린청강지 곡, 네네. 가와 곡이 붙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음악의 조예가 깊은 세종 임금님이 우리말을 제대로 담은 노랫말을 짓고 싶어서 한글을 만들었다. 한글 창제 목적이 그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BTS가 빌보드 핫백에서 한국어 노래를 1위를 했다. 이 사실은 한글 관련 역사 서술에서 반드시 한 페이지를 장식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의 국민 아이돌이죠. 아라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K-팝에 뿌리는 일본 자니스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자니스라는 것이 뭐죠? 60년대에 설립된 일본 기획사고요. 아이돌을 많이 생산했죠. 아니 그렇다면 K-팝에 뿌리는 그런 일본 기획사가 이제 그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역사를 보면요. 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아이돌은 저는 화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에 있었던 그렇죠. 그 화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 네. 좀 노래 공부도 열심히 했죠. 네.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차이를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은 5년 이상의 연습을 거쳐서 완성형 아이돌을 데뷔시키는 데 반해서 일본은 훨씬 기간이 짧다고 합니다. 네. 유연선 상태에서 데뷔를 시켜서 팬들에게 적응시킨다 이런 건데요. 근데 화랑제도는 완성형 아이돌 시스템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생 기간을 이제 거쳐야지만 이렇게 아이돌로 데뷔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5년뿐만이 아니라 한 10년 가까이도 이렇게 연습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젊은 사람들이 음악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경우는 많지만 신라는 하나의 제도로 이제 정착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또 다른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의 무동제도입니다. 무동제도요? 예. 8살쯤 되는 아이를 뽑아서 춤과 노래를 가르친 뒤에 나라의 중요한 행사에서 공연을 맡겼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이가 들면 은퇴를 시켰습니다. 어른 티가 나면. 아. 근데 연령대나 역할이 지금 아이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죠. 네. 게다가 이제 무동이 중요한 거는 조선통신사하고 동행해서 일본에서 최초의 한류를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오. 근데 이 무동제도도 세종 임금님 때 시작됐습니다. 세종 임금님이 신하들과 무동에게 어떤 옷을 입힐지 논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복이겠죠. 네. 참고로 세종대왕이 세자 시절에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너무 좋아한다. 아, 나희라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 여자분 이름이 아니고요. 네. 춤 공연의 일종이었거든요. 아, 춤을 또 좋아하셨군요. 그렇죠. 세자가 저런 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 비판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 저희가 보통 이제 세종대왕 하면 보통 너무 이제 연구 많이 하시고 책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학구적인 분으로만 좀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능 쪽에도 또 관심과 재능이 뛰어났다는 거 잘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BTS와 관련해서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을 하나 꼽아볼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일제강점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5명창 중에 판소리 명창 중에 5명에 걸출한 명창 중에 이동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195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40대의 고종으로부터 통정대부란 벼슬을 받았고요. 68세에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소리판의 거물급이시네요. 그렇죠. 예. 요즘으로 치면 이제 거대 기획사 대표 아니면 대표하는 연예인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제 생각엔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분이 1941년에 어느 잡지사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근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소리의 한 가지 결점은 가사가 항상 옛날 것뿐인 겁니다. 앞으로 발달시키자면 유식한 분들이 가사를 좋은 것으로 많이 지어내고 소리하는 사람은 이것을 힘써서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성악연구회에서는 이런 정책을 발표합니다. 중학 이상의 지원자에게는 판소리를 무료로 강습하겠다. 그러니까 좀 유식하니까 창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료로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판소리만 하기에는 이동백 선생이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좀 그대로 담아내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퇴색된 거죠. 근데 판소리가 처음 나올 때를 좀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아주 새로운 음악이었습니다. 이런 형식이 그전에 없었거든요.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이 판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있고 나서 사회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관념적인 예학관으로 음악을 했는데 이후에는 감성적인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개인적인 감정에 주목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 이전의 음악이 새로운 시대의 슬픔,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난 이후의 세대, 경제가 막 발달한 그 세대의 슬픔과 분노를 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소리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판소리에는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이 너무도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갑자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말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라 뭐 이런 말도 떠오르는데 예,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새롭던 판소리가 이동백의 시대에는 이제 낡아져 있었다 이런 뜻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동백 선생이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당대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우리가 새로운 판소리를 잘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동백 선생과 관련해서 선생이 그 경상도에 내려오면 밀양 권본에 자주 들렀거든요. 네. 근데 그 권본의 주인집 아들이 박희춘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네. 굿세어라 금수나 같은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담은 곡을 만들어서 역사 이름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동백 선생이 판소리 판에 기대했던 일이 가요계에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네. 거대한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굿세어라 금수나 하면은 뭐 이제 판소리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대중가요니까. 예. 근데 그 시대를 정말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하면서 또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민족을 위로하고 있는 명곡이잖아요. 그렇죠. 이 판소리를 보면 한 명의 가수가 사설과 노래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네. 물론 어느 나라든 주목받는 노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TS 하면 항상 비틀즈가 언급이 되잖아요. 네. 비틀즈는 히피 문화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있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보면 전통적으로 노래와 이야기를 한데 어우러지게 만든 장르가 많았고요. 현대에도 사실은 그런 대중 가수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당대의 삶을 이야기한 노래로 버무리는 재주나 의지는 우리 소리꾼들이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수 한 사람의 메시지와 이야기를 가지고 몇 시간이고 공연할 수 있는 장르는 판소리 거의 유일하죠. 그 BTS도 보면 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거든요. 네. 유엔에서 2번의 연설을 했잖아요. 네네. 메시지가 있는 그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핫백에 오른 3곡 중에 2곡은 이 시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추억을 소환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힘들 때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면 그 떠올리는 일반적 성향이 있는데 이걸 잘 반영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본인들이 보면 뭐 영어로 불러서 빌보드를 강타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기제에 깔린 음악적 메시지가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라이프 고조원에 담긴 메시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우리 옛 소리꾼들처럼 시대를 아우르는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아왔던 평소의 습관과 노력이 이번 코로나19라는 강렬한 이슈를 만나서 제대로 빛을 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건데 저는 BTS는 네. 우리네 음악적 전통을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잘 이어가고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BTS 같은 그룹이 또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BTS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음악적인 전통을 또 충실하게 전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지금의 위상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BTS 같은 한국 뮤지션들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평행이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